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직장인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젊은 친구들도 오셔갖고 많이 물어보고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2021년 7월 5일부터 지금 8월 가장 최근까지 무려 이제 15만 건, 36억 원의 결제액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여러 소상공인과 시민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배달 주문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상품권 6% 할인 되셔가지고요. 구매하시면 지금 900원 할인 되셔서 14,100원 저희가 수납받겠습니다. 가맹점 소상공인분께서 직접 1에서 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역화폐입니다. 요즘이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죠.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안이 지난 6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지급이 될 텐데요. 경기도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더구나 지자체들이 추석을 맞아 지역화폐 사용 혜택을 크게 늘리고 있어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 집중 분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 관련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윤성수 전략기획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또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신규철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국민제한지원금이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도 그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 현재 저번에 받으셨던 재난지원금처럼 이번에도 지역화폐로 신청을 하시면 각 시군 내용에 따른 지역화폐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카드 포인트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본인이 선택을 해서 지역화폐를 선택하면 지역화폐로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네. 지금 경기도는 그렇고 지금 이제 본부장이 네. 어떻습니까?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네. 다 똑같이 신용카드처럼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무려 25%가 우리 시민들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쓰임처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 전혀 카드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쓰임처에서. 다만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받는 것은 이제 10% 캐시백이 없습니다. 네, 그 점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아둬야 될 시기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도입이 됐다고요? 네네. 민선 7기 때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한 사업이고요. 현재는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에서 지금 경기 지역화폐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인천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현황이. 2018년 7월에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무려 157만 명인데요. 그 인천시 경제활동 인구가 한 164만 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거의 95%가 지금 다 카드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많은 가입자가 늘네. 사용액도 많은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아마 한 4조 정도 발행 목표가 되고요. 아마 4조를 초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총 누적 발행액은 6조 원 정도 되고 아마 이제 거래액은 7조 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작년 대비 올해 사용량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 8월에 한 2,647억 정도 됐는데 한 달 동안. 근데 이번 8월에는 3,421억. 엄청 늘었네요. 한 3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려는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또 이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용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편화되면 아무래도 가맹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편성이 사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 거겠군요. 네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가입자도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그러고 사용액도 많이 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 가입자 수가
카드형은 542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은 73만 명 정도 돼서 저희가 한 617만 건 정도 저희가 지금 모집을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저희가 411만 건 정도에서 올해 204만 건으로 늘어서 약 한 50% 정도 지금 지역 화폐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1개 시군이 올 들어 지금 7월 정도에 말까지 지금 발행한 지역 화폐가 2조 7,740억 원 정도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네, 거죠? 늘어나고 사용이나 있는 가입자 수가?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도 같은 각 시군별로 아주 독특한 이름들이 있네요. 네네. 지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의 지역에 따른 카드를 만들어서 화성페이를 만들었고요.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두물머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두물머리를 양수리. 이용해서 양평 통보 등을 지금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양평 통보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름 좋네요. 네네. 네.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수원페이라고 그래서 페이라는 이름, 지역별로 페이라는 이름을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붙이시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저희가 남북 통일의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천 같은 경우는 평화의 시대를 담은 내용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각자 자기의 특색에 맞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천은 이음. 네. 이게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경기도 지역화폐가 있기보다는 경기도 산하에 있는 시군구가 31개 있는데 인천시는 인천 이음이 인천시 전체 플랫폼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코드 꼽듯이 뭐 미추홀구 이음, 미추홀구 이음, 그다음 부평구 이음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이음을 쓰되 자기 구별 특성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중충 구조라고 하는데요. 뭐 상권별로 갈 수도 있고 지역 모임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전 큰 위에 인천 이음이 있고 그렇죠. 그 밑에 구나 시별로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밑에 또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상권 거예요? 단위로도 내려갈 수 있고요. 동네 단위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지역에 무슨 시장, 그렇죠. 화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네, 거죠?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체계 같은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의 좀 독특한 측면들을 좀 강조하는 또 이게 또 나름의 또 저희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는 이렇게 이제 지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보면 사용처가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역 화폐는 기본적으로 골목상권에 모세혈관처럼 그 자금이 내려가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기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점포라고 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유통업체, 그다음에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0억 미만의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액 기준을 잡고 있고요. 10억 이상은 저희가 지역화폐가 사용을 안 되도록 하고 있어서 10억. 네네, 맞습니다. 10억이 기준이 10억이군요. 네, 맞습니다. 대형 마트 백화점은 어쨌든 뭐 서울에나 딴 데 본사가 있으면 네네. 지역 화폐 못 쓰는 건 알겠는데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네. 커피숍 이런 건 어떻습니까? 프랜차이즈 빵집하고 커피숍은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느냐 운영하지 않느냐에 따른 차이를 저희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매출액이 10억 넘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10억 넘으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밑에 10억이 안 되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10억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게 10억이라는 게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용처에 대한 규정이 좀 애매한 측면도 좀 있어요. 네, 이제 그 양쪽 시도의 어떤 정책의 차이인데요. 이재명 그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 10억 미만 소상공인이 한 80,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먼저 이제 챙기시겠다는 취지시고 인천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으면 이게 쓰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10억 규정이 없고 다만 저희는 이제 인천에 주소를 주지 않는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대형 그 대규모 점포만 제외하고 사용처를 대폭 늘렸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 이제 95%까지 사용하게 된 그런 계획입니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애초 지역 화폐의 취지를 살리면 아무래도 사용처가 조금 줄어들고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확대가 조금
안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거기다가 또 지역 카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혜택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뭐 10%를 추가 충전해 준다든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이거 국비가 나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올해 이제 국가에서 그 지원하는 금액이 약 한 15조 정도 되는데요. 그 15조 정도 발행액을 총 금액이 15조가 아니라 발행액이 15조인데 거기에 국가가 한 8% 정도 지원합니다. 그 전제는 이제 10%를 이제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인센티브 10%. 네. 그래서 올해 국가에서 15조를 발행하는데 약 1조 한 522억 정도가 투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천은 이제 그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지원액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거의 한 3천억 가량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국비 예산도 그렇고 지자체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거 보면 안 쓰면 손해겠어요. 어찌됐든 지역 카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매달 국비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면서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기본 6%는 정액으로 나오고 6%에서 그 이상은 지자체별 시군 여건에 따라서 추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특히 그 현금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 정도 소득공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쓰면 쓰실수록 훨씬 더 이로운 그런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지역 카페를 쓰면 혜택도 받고 뭐 가맹점도 혜택도 주고 막 그런다는데 네. 이게 그 저기서 현금 영수증도 되는 겁니까? 네, 현금 영수증도 30%를 저희가 소득공제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혜택이 굉장히 많군요. 그리고 이제 국비 지원이 상당액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면 쓸수록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자체가 그래도 지켜야 될 지급 조건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6% 그 캐시백이라든가 할인을 한 6% 정도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때는 이제 4%를 정부가 지원했었고 6% 중에서 지금은 이제 10% 할인을 해주면서 정부가 그중에 8%를 해주는 거거든요. 전제 조건은 10% 할인을 유지해라.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가도록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소비 복지입니다. 네, 소비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10% 유지를 해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역 카페가 이제 아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나이 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기는 왜 지역 카페를 안 주느냐고 한 사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류 화폐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카드 같은 경우는 현재 만 14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사용 연령대는 저희가 30대하고 40대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 전체 포인트의 한 50% 이상을 그분들이 사용하고 계셔서 조금 더 많이 10대나 연령대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뭐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아이들 용돈으로도 그 지역 카페로 주고 있는 집도 봤습니다. 네. 30, 40대가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센티브 제도하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부분이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실제는 학원이라든가 기본적인 식료품이라든가 주변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빵집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한 것도 저희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서 지역 카페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동네 앞에 치킨집이나 호프집 가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 계층에 대한 다양성에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지역 카페 이제 연령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거주 제한도 있습니까? 경기도 지역 카페는 경기도민만 되고 인천은 뭐 인천 시민만 되고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나는 그러면은 서울 사람인데 경기도에서 안 돼요라고 제일 많이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경기도에 있는 지역 카페는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화폐이기 때문에 서울에 계시던 부산에 계시던 뉴욕에서 오셨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오셔도 지역에서 신청만 하시고 앱만 까셔가지고 사용만 하신다면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네. 아, 인천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니까 좀 경기도하고 인천도, 조금 차이가 있던데. 14세 이상이면 주소 국적 불문하고 오히려 밖에서 이것을 발급받기를 좀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이라든가 그 밖의 도시들은 역외 유출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발급받는다면 저희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스마트폰을 못 쓰는 경우에는 지역 내 농협에서 이제 현장에서도 바로 발급을 해드립니다. 발급을 좀 더 그래서 수월하게. 네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입이 좀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먼저 경기도 지역 화폐 가입 또 사용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앱스토어에서 경기 지역 화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습니다.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이메일 주소로 회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내가 사용할 지역 화폐 카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경기도가 넓다 보니까 경기 지역 화폐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 카드형 지역 화폐는 28가지나 됩니다. 카드형 지역 화폐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곳, 그러니까 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자주 가는 단골집이라든가 그런 곳의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곳, 예, 그쪽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지가 많은 뭐 가평이나 양평 같은 곳에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구입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충전해서 가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KBS 경인취재센터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페이를 선택했습니다. 수원페이 디자인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지역마다 페이 카드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선택하고 발급이 완료되면 일주일 후에 실물 카드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실물 카드를 수령하면 경기 지역 화폐 앱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을 클릭해서 카드 뒷면 바코드를 인식시켜주면 카드 등록이 완료됩니다. 지역 화폐는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는데요. 수원의 경우는 30만 원을 충전하면 충전 금액의 10%를 더 보태서 33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경기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에는 대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시원 씨. 2년 전보다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2년 전이랑 비교하면 되게 많이 늘어났고요. 신용카드랑 지역화폐 비율로 보면 6대4 정도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갖고 곧 있으면 아마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직장인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젊은 친구들도 오셔갖고 많이 물어보고 사용하시는 편이에요.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각 지역 농협에서 지역 화폐 상품권을 구입하는 건데요. 지역 상품권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권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농협에서 성남사랑 상품권을 구매해봤습니다. 먼저 상품권 구매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신청서를 쓰는 이유는 지역 화폐 상품권은 개인별로 구매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화폐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역 화폐 상품권 역시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품권 6% 할인 되셔가지고요. 구매하시면 지금 900원 할인 되셔서 14,100원 이거 수납받겠습니다. 할인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월 초와 월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6%인데요. 다음 달에는 10%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매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급마다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만 다운받으면 누구든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제 스마트폰이 이용이 어려운 분은 아까 화면을 보셨더니 농협에서 상품권을 발급받으면 되는 거죠. 네, 농협에서 가실 때 그 개인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 가져가시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지류화폐로 사용을 가능하십니다.
그럼 갖고 오신 게 이제 상품권 같은데. 제가 좀 조금 보여드리면, 네. 이게 지금 지류화폐인데요.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사랑페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사랑 상품권이라고 그래서 탄천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만 더 보여드린다면 과천인데요. 과천 관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도안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조폐공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변조는 많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지역 화폐도 다 조폐공사에서 만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화폐하고 마찬가지로. 네네. 성남이나 김포, 시흥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게 다릅니까, 그쪽은? 네. 성남하고 김포 시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결제량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성남 같은 경우는 원래 현재 이재명 지사님이 원래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21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성남과 화성, 그다음에 김포, 수원, 용인 순으로 지금 사용량이 많고 또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할인율이 10%일 때도 있고, 네. 6%일 때도 있고, 네.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률은 6%로 각 시군별로 정리를 하는데, 지자체가 재정이 좀 많거나 또는 그 예산을 좀 확보를 의회와 지자체 간의 예산 확보에서 확보를 더 많이 한 데는 조금 더 많이 주시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는 조금 예산 부분에서 일찍 소진되거나 또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살폈다가 할인율이 높을 때 충전을 하는 게 도움이 네, 되는 그래서 거겠죠. 경기지역화폐 각 시군별 앱과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지급률이라든가 예산 소진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충전 전에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시군별로 예산 소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할인율이 다른데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할인율의 변화는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맨 처음에 설계할 때는 6%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6% 중에서 2%를 지자체가, 4%를 정부가 이렇게 했다가 재난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일종의 그 지원 성격으로 해서 정부가 10%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다 10%가 똑같이 가고 있는데, 다만 몇십만 원까지 10%냐, 인천은 50만 원, 뭐 또 인천은 50만 원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데 50만 원까지 10%를 주는데 다른 시군구는 뭐 20만 원까지 10% 주는 데가 있고, 이건 이제 재정 여력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구입할 때 10%를 할인해 주는데, 인천은 특이하게 쓸 때마다 줍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쁨이 아니라 쓸 때마다 기쁨. 그래서 하루에 4번, 5번씩 푸시 문자가 옵니다. 500원 할인됐습니다. 뭐 650원 할인됐습니다. 이렇게 와서 좀 더 쓰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과소비가 조장된다라는. 과소비가. 네. 그래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비가 거잖아요. 미덕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많이 쓰세요. 그래서 어떤 유인 효과, 이걸 쓰다 보니까 캐시백 쌓는 재미로 더 소비하게 되는 유인 효과를 위해서 저희는 후 캐시백 그걸 하게 됐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후 캐시백이 고 경기도는 충전할 때 네네,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네. 할인율을 준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 그럼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해서 하겠다. 네. 이렇게 충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많이 충전하면 많이 부충전하는 만큼 할인율이 더 좋은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에 대한 지자체별 그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에 따른 인센티브는 한정이 좀 있고요. 충전은 계속 가능하십니다. 충전은 무한대로 충전은 가능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 수원시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지금 현재 인센티브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천군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그 한도만큼, 월 한도만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4인 가족이라고 하시고 만 14세 이상이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충전하시는 만큼에 대한 기본 10%씩은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잘만 슬기롭게 쓰면은 최대한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인천도 할인도액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은 이제 50만 원까지는 10%, 그다음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1%,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10%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박남춘 시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한 거의 자체 예산을 한 2,500억 가량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이기 때문에 어디로 새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인 가구면 한 달에 20만 원 가량 이렇게 지원이 되고 1년이면 240만 원. 그래서 인천에서는 다른 어떤 복지보다 이 이음 카드를 통한 소비 복지 이게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과 본부장님이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 얘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마치 우리게 더 좋아요. 뭐 이런 우리 화폐가 지역 화폐가 더 좋아 이런 분위기인데 일단 경기 지역 화폐 주로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에 인천 지역 경제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천 지역화폐 이음카드는 만 14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용하려면 앱스토어에서 인천 이음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종류는 거주하는 구마다 다른데요. 나에게 맞는 카드 종류를 선택해서 발급을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일반 우편으로 배송이 됩니다. 배송된 카드는 다시 어플을 이용해서 카드 등록을 해주어야 인천 이응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을 방문해서 인천 이응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농협은행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현장 가입과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현금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인천 이응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이 적립되는데요. 최소 1%에서 최대 10%까지 사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응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해보았는데요.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람을 통해 가맹점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천 시민들은 이음카드 사용한 지 좀 오래되셔가지고 손님 중에 한 30%그 정도 이상은 항상 하루에 결제해 주세요.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12만여 개 인천이은 결제 가맹점 중에 약 7천여 개 가량의 혜택 플러스 가맹점으로 돼 있어서 가맹점 소상공인분께서 직접 1에서 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천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재정 파급 효과가 무려 저희 재정 투입한 것 대비 1.9배에 달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사용할 때마다 혜택을 준다. 네네. 그러니까 바로 사용하면 바로 문자로 네. 얼마 네. 혜택을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준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큰 기쁨 한 번, 인천시는 작은 기쁨 여러 번 이제 이런 건데 이 효과도 있고 또 다른 효과는 뭐가 있냐면은 소비 유인 효과가 높아요. 이렇게 쓸 때마다 이제 할인이 들어온다는 걸 계속 인지해 주니까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그 온누리 상품권을 잠깐 뭐 말씀드리면 온누리 상품은 주로 이제 지류형인데 그래서 상품권 카드깡, 상품권 깡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후 인센티브를 주면 쓰는 거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런 이제 깡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실 외국에서 보면은 할인을 받으면 돈을 벌었다 이런 식의 영어 표현. 네. 사실은 뭐 돈을 쓴 건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쓸 때마다 네. 그런 거 혜택을 받으니까 마치 돈 번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과소비를 조절합니다. 그렇군요. 또 가맹점들도 추가 혜택을 또 주고 있다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할인 가맹점이라고 할인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해서 자영업자들도 이렇게 국가가 지원하고 그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우리 상인들도 뭔가 그것에 보답하는 답을 하자. 그렇게 해서 1%에서 5%까지 여력에 따라서 추가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 7천 개 중에 대부분이 배달앱 서비스를 쓰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달앱 가맹점들은 자연스럽게 추가 할인점에 가맹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지역 상공인들, 지역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좀 과소비를 해도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소비가 미덕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경기도 지역 카페에서도 이렇게 가맹점에 혜택을 주는 거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시군별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각 지역에 가시면 이런 식의 그 가맹 할인점이라는 내용이 붙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가평인데요. 가평사랑 상품권에 대한 내용으로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고, 양평 같은 경우는 양평카드를 활용해서 양평통보를 활용한 할인가맹점을 한다는 내용이 각 점포별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들을 좀 방문을 하시거나 하면 인센티브를 별도로 그 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 10%에 따른 할인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또 인천에서는 또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좋은 반응을 얻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배달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시의 공공 배달 서비스 배달 이음. 그 시작은 지금과 같은 배달 플랫폼 기반이 아니었습니다. 배달 이응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인천임을 처음 발행한 2018년경에 전화주문 서비스로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2020년 서구에서 먼저 배달서구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고, 2021년 연수구에서 이제 연수 배달 이음이라는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2021년 7월에 인천시 전체로 확대되면서 인천 배달 이음이란 브랜드로 새롭게 거듭났고요. 코로나19로 배달 주문 시장이 폭증하게 되자 인천 이음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는데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021년 7월 5일부터 지금 8월 가장 최근까지 무려 이제 15만 건, 36억 원의 결제액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면에서 본다면 이제 서구에서 몇 개 업체 직접 샘플링을 해서 그 결과 무려 2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여러 소상공인과 시민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배달 주문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천 배달 이음은 캐시백 혜택이 있고 가맹점 수수료는 없어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야 되는 서비스이고요. 인천 이음이 캐시백 없이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배달 이음을 비롯해서 인천 이몰, 공유경제몰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배달이라는 것이 요즘 워낙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배달 주문이 많이 늘었는데 이런 공공 배달 서비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20%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1등이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2등이 요기요입니다. 요기요가 시장 점유율이 한 10% 내외인데 예전에 15%인데 지금 아마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민에 의해서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7천 개소 정도가 지금 여기 배달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그 공공 배달 앱의 역할이 어떤 시장의 실패, 그러니까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다든가 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가 높아진다든가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렴하게 아주 낮은 가격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또 무료로 책정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그런 시장의 실패를 제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런 그 민간 기업의 독과점을 어떤 피해를 줄이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또 추가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플랫폼의 독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플랫폼이 독점되니까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그러면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 배달 앱이 많이 늘어나면 네.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한 달에 매출이면 하루에 7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분들의 실제로 효과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배달 서비스 이용료가 월세를 초월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용하게 되면은 기본 수수료, 그 결제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 수수료는 다 안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돌려주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할인 혜택을 좀 주시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맹점 자영업자분들이 그 배달 그 플랫폼에 지불하는 게 그렇게 컸군요. 네, 그렇습니다. 월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그 인천 이음을 통해서 배달하게 되면 일단 그전에는 이제 카드로 다 결제하게 되는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그대로 인천 이음을 쓸 수 있고 인천 이음에 적립되어 있는 자기 현금뿐만 아니라 이제 캐시백 받은 포인트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10% 할인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10% 할인 받듯이 이 배달 서비스를 받으면 그대로 또 10%가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이제 해주는 1%에서 5% 수수료,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나 이게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런 배달 플랫폼에 지금 사실 폐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배달 특급이라는 앱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센티브에 대한 10%에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5% 정도를 더 얹어주세요. 할인 쿠폰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약 15% 정도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시는 의문이 좀 있어요. 뭐 배달 특급을 이용하나, 그냥 기존에 있는 민간 앱을 이용하나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하시는데 소비도 약간은 어느 정도 그 착한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상인들이 사용하시는 총량은 어떻게 보면 배달의 주문량은 하루에 100건이 들어오면 100건이 똑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시는 수수료나 결제 수수료들은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앱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는 소상공인들이나 그걸 이용하시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더 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앱도 착한 소비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착한 소비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환경이나 노동이나 인권 이런 것에 착한 소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경 관련 인센티브가 추가로 있다고요? 일단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 이음이라든가 경기도 지역화폐 같은 경우 그냥 결제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거기에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 웹,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라든가 뭐 택시 서비스라든가 아까 건강 관련 서비스라든가 공공행정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공유 경제 서비스라든가 요즘 뭐 당근마켓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돈 아닙니까, 돈.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이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래서 너무나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 그 지원 혜택을 좀 줄이는 것도 있다고요. 지금 약간의 이제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여건이 시군별로 재정 여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총량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해당 시군하고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서 그거에 따른 총량을 좀 공지를 하고 먼저 최대한 많이 먼저 소진되는 상황으로 예산 사업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 앱이나 홈페이지에 전체 예산량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는 그렇고 인천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예산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국비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비, 그 지자체 지방비 두 측면을 좀 굴러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10% 할인해서 8%를 국가가 대주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국비 지원이 되기 전에는 한 60여 개 정도 지자체가 이걸 시행을 했는데 국비 지원되고 나서부터 지금 뭐 한 250여 개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비 지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올해 15조 원 발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조 522억 원을 이제 국가가 예산을 투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지방 정부는 그래도 안심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재부가 왜 지방 정부 지역화폐는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다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 예산 책정을 좀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산안을 보면 2,400억밖에 안 해놨습니다. 무려 77%를 삭감했어요. 이거 완전 폭거죠. 대한민국 기재부의 나라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소비자와 이 중소상인들 양쪽,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15조에서 30조로 늘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수요조사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26조를 발행하겠다 수요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6조로 깎겠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15조 올해 반 기준으로 15조에서 6조로 팍 꼬꾸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은 1조 522억 원이 주머니로 직접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정경제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걸 2,400으로 줄이겠다? 이건 소비자들한테도 불만, 우리 소상공인한테도 불만이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경기에서 도대체 왜 돈을 아끼려고 하느냐, 기재부가. 누구를 위해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과 국민들을 위해서 이 돈을 쓰라고, 유기식에 돈을 쓰라고 아끼는 것이지, 아니 불이 났는데 그동안 아껴놓은 불량민도 풀고 흉년이 들면 구휼민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 돈을 아끼냔 말입니다. 저는 도대체 기재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기재부한테 이제 설득을 좀 하려면 예산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네. 늘리도록 이게 소상공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이 됐고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경기 활성화나 네, 지역 네, 경제 이런 통계를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이제 경기도 연구원에서도 최근에 연구한 게 있고 인천에서 최근에 연구한 게 있는데요. 조만간에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상인단체랑 국회랑 같이 해서 토론회를 10월 달에 10월 5일쯤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조세연구원에서 별 효과가 없다. 소비에는 총장의 변화가 없다. 뭐 이 돈 윗돌 빼서 아랫돌 맡기다. 이런 식으로 악평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조세원의 논리인지 기재부의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과거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낸 거거든요. 최근 자료 가지고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통계의 오류다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역 경제라든가 소상공인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이에요. 하나의 산업 정책이거든요. 소상공인 정책을 어떻게 지방자치자 혼자 다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경제 인구의 3분의 1이 그 소상공인이거든요. 이들에 대한 정책은 명확하게 국가의 산업 정책입니다. 그럼 이들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대기업한테 R&D 자금 지원하듯이 그렇죠. 지원하는 겁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는 하나의 산업 정책이에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방 정부에서 그동안은 떠맡기고 안 한 거였어요. 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상권진흥원에 계시고 기획팀장으로 계신데 어떻습니까? 상권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지역 화폐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줬는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 소비지원금에 따른 내용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약 2,000명 정도의 분들이 설문을 조사해 주셨는데, 그냥 총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소비지원금이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습니까? 라는 내용에는 전반적인 내용에 도움이 됐다라는 내용이시고요. 그리고 상인들한테도 별도로 여쭤봤을 때 상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대목 때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에 밀려다니듯이 소비지원금이 나오고 재난지원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밀려다니는 것처럼 좋더라. 이날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였고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코로나라든가 약간 위험성은 있으셨지만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뭐 배달앱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셔서 내용을 구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인센티브까지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셨다고들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경기연구원이라고 저희가 경기도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서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 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을 이라는 보고서를 했는데요. 약간 코로나 중심 대응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및 증가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2020년도에 1분기에 32.9%에서 2분기에 67.6%로 증가하였다고 지금 조사가 나왔고요. 지역화폐의 역할이 확인됐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냐라고 또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가 조사한 거랑 다르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대답하신 거는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 역시 2020년도 2분기에 70.8% 정도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 발행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추가 소비 비율도 44.4%로 나타나서 원래 사용하지 않았던 현금이나 그다음에 카드 지역화폐를 이용한 추가 소비가 발생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통계들, 데이터들을 많이 제시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이 지역화폐가
정말 그 하단에 있는 그 지역 경제까지 돈이 모세혈관처럼 직접적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의 역할과 내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소상공인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이 쉽게 무너졌다고 하면, 이 예산이 없어서 무너졌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소상공인이 마지노선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하나 복지계층으로도 가실 수 있는 비율이 있거든요. 근데 자립해서 자생해서 살아가는 부분한테 예산을 일정 비율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실제 복지 수혜계층으로 떨어졌을 때 그거를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는 약간 말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본부장이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느끼시기에 그 회원들, 그래서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트렌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를 우리가 100명으로 보면 25명이 도소매, 슈퍼마켓 뭐 이런 데고 한 23명이 음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대다수 우리 서민들은 그런 골목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인천 이음의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그 지역사랑 상품 효과가.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그 골목 상권의 새로운 발견이라 그러세요. 보통은 옛날에는 대형마트 가고 가서 원스톱 쇼핑 거기 있는 음식점 다 했는데 이 10%로 써서 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집도 다 있어? 이런 집이 있었네? 이렇게 맛집도 찾아다니고 동네에 재밌는 그런 골목 상권의 재미를 느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로 재택근무도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재택근무하다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상권을 이렇게 탐방하고 이렇게 그렇죠. 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걸어서 그렇죠. 그전에는 대량을, 그러니까 큰 냉장고가 필요하고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거에서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사고 쓰는 이제 그런 문화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오히려 환경, 기후 위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지역 화폐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추석을 이제 맞이하여 인센티브 같은 게 좀 더 늘려나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하던데.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석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시군별 지자체하고 의회에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추석에 좀 더 많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인천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은 뭐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 쿠폰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상권에서 추석 맞이 뭐 쿠폰 여기 오시면은 저희 상권에서는 뭐 10% 쿠폰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지역 카페에 대해서 많은 논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역 카페 혜택을 잘 챙기셔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